검찰 인사에 눈치 좀 챙겼으면 여당소도 불만 표출. 사실 저는 이거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는 너무 심각해. 그러니까 타이밍이 좀 그래요. 타이밍이. 아니 그거랑 똑같아요. 그 이종섭 호주 대사 보낸 거랑 똑같아.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뭐 그렇죠. 뭐 이런 인사 할 수도 있다. 저도 이제 검찰에 제가 아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원석 그 총장하고 가깝게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심하다. 좀 말이 안 된다. 내가 이게 무슨 인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알려고 하지 마라. 알 필요도 없는 인사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격앙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그때랑 뭐가 달라요? 윤석열 그 대통령이 총장 시절에 그러니까 했던 인사랑 이게 그 솔직히 여당 내에서 저기 뉴스에서처럼 네. 비판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음. 많이 있고 왜 하필 지금이냐? 네. 뭐 장관이 인사 한번 하려고 뭐 한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아까 소개는 해드렸는데 네. 그게 명분이 되기는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은 세심한 이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죠. 네. 미세 조정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2년 동안 보니까 지금 그 용산 분위기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강호 중앙지검장도 너무 오래 했고 뭐 인사를 해도 그런가 보다 할 수는 있는데 그럴 수는 있지. 근데 왜 이 타이밍에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이제 뭐 철저히 하겠다. 그게 알려지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중앙지검장이 갈렸다는 거 여러 설 중에 하나가 소환 조사 얘기가 나오니까 저렇게 된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그게 아니고 정상적인 인사라고 하면 더 비판받아야 돼요. 이거는 그 정도 생각도 없나? 그럼 이제 이게 이렇게 되죠. 그럼 국민들은 바보도 아닌데 지금. 새로운 이 검찰 인사 뭐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수사를 할 거냐가 더 관심이 이제 되는 거죠. 이거 혹자는 이원석 총장이 지금까지 보여준 예를 들어 이재명, 뭐 김혜경, 뭐 이쪽 수사의 진척도가 너무 떨어져서 이걸 또 그런 기사도 이걸 있어요.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쪽 다 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되면 오케이죠. 그렇게 되면 오케이인데 근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번에 이제 뭐 새로 이제 중앙지검장이 되신 분이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대검 대변인 하셨던 분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하던 시절에 그래서 뭐 이제 뭐 친윤 검사가 찐윤이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긴 하던데 근데 이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안 하면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하려 그래요? 그게 제일 걱정되더라고. 뭐 제가 뭐 대답할 위치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요. 심히 걱정된다.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 그래야 될까? 이원석 총장이 다음 날 인터뷰를 할 때 그 이제 출근할 때 7초 정도 말을 안 했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그 많은 게 들어 있는지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참 그날 제가 저 우리 백변의 배우자께서 진행하신 프로에 나가가지고 한 20분 동안 거의 정말 계속 방어하느라고 뭐 계속 그 화면 틀어주고 이제 이게 무슨 의미야? 뭐 저 사람 왜 저러냐? 원래 친윤 아니었냐? 막 질문하시는데 제가 똑같은 말 맞잖아. 그러니까 아니 뭐 예단을 갖고 얘기하실 필요는 없다. 계속 그 얘기만 하다가 끝났는데 아 참 힘듭니다. 근데 사실 그 지금 뭐 일단은 용산에서도 그렇고 뭐 법무부에서 그렇고 뭐 이 인사에 대해서 그냥 어쨌건 그냥 우리는 수사 그런 거랑 전혀 문제 없이 그냥 뭐 정기적으로 해야 될 인사고 뭐 그래서 했다는 취지로 그냥 쓱 넘어가려는 그런 판국에 홍준표 시장이 여기다 이제 거의 그냥 대못을 꽉 박았어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한 남자가 아니고 상남자야. 상남. 난 이거는 저는 진짜 이거는 홍준표 시장이 이게 제가 좀 말을 좀 심하게 죄송하지만 이게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 얘기니까. 자, 저는 저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수사 못하게 수사팀 싹 바꾼 거니까 이거는 잘했어 이런 뜻이잖아요, 저게. 그렇지. 그다음에 저기서 하이에나 댁에 자기 여자 내던져 주겠냐는데 그럼 하이에나 댁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건 해석이 안 되더라고. 특검은 아니잖아, 저게. 그러니까 뭐 약간 뭐 민주당 쪽이라는 뜻인지. 아니지, 검찰 인사에 대해서 한 거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뭐 이원석 총장 밑에 휘하에 이제 중앙지검장 그 당시에 전부 다 거기가 저 하이에나라는 소린가? 모르겠어. 뭐 이럴 수는 있겠죠. 하이에나 때라고 한 거는 민주당 쪽 특검이라고 보고 네. 바꿔서 검찰 인사를 해서 수사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해서 특검 안 가게 하려고 하는 건데 네. 뭐 이런 건가 모르겠어 나는. 아니 저거는 하이에나가 누구냐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냥 아예 저게 이거는 방탄 인사요 이런 소리잖아요. 그 네. 방탄 인사인데 잘했어. 그게 상남자지 이 뜻이잖아. 아 그래서 오히려 더 불을 붙인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은 요즘 왜 저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글쎄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안철수 의원도 공무원하지 말라고. 공무원하지 말라고까지 했던데. 아 저 말이 그러니까 그럼 자기가 대통령 되면 진짜 저렇게 할 건가? 아니 그럼 내가 지켜줘야 될 사람 있으면 검찰 인사 다 내서 다 바꿔버리고 막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님이 네.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 군 중에 한 분일 수가 있는데 네. 저렇게 하시면 저말 한마디로 끝난다고 가능성이 생각해요, 점점 저는. 떨어지잖아요. 저는 뭐 제 극단적으로는 그 전부터도 많지만 저 말 때문에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 생각까지 들더라고. 이 인사를 그렇게 해서 잘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인사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 인사는 그런 류의 인사가 아니다. 그 제가 참 하거나. 드릴 말씀이 없는 게 네. 너무 깜짝 놀랐어 저는. 이게 무슨 소리야? 그게 이제 사실은 네. 박찬대 의원한테 한 말이잖아요. 너 같으면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박찬대 의원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하이에나는 민주당 쪽을 얘기하는 거라고 해석이 되는데 네. 그 논리 전개 과정이 너무 좀 합리성이 없고 그다음에 결론이 지금 백변 이렇게 네. 열폭하는 걸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상남자가 나와버렸죠. 상남자가. 상남자에서 그냥 저는 와,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설사 이게 진짜 그런 인사가 아니어야 되는데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최소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보수와 진보가 차이 있어서 우리 편이면 무조건 팔에 안으로 굽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제 개인적으로 저는 딱 정말 저만 문때 추미애가 한 인사랑 뭐가 다른가 생각 들어요. 그 정도로 제가 이번에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용산이 지금 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로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과 갈등이 생겨서 저런 행동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 국민들로부터 엄청나게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될수록 보수 지지자들과 당 내에서의 움직임은 전혀 새로운 리더십을 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것이 제가 말한 명분입니다.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요. 제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 컴백할 수 있는 상황 두 가지 조건, 적당히 시간이 흘러야 되고 적당한 명분이 있어서 불러서 나오는 모양새가 돼야 된다. 당이 이런 식으로 흔들리고 용산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게 다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 요즘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도 이제 이번에 총선 이제 참패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뭔가 이제 변화가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지지율 그렇게 계속 떨어지면 이제 국정 동력 상실되고 점점 힘들어질 텐데. 근데 그 이후에 변하는 모습을 기대했던 제가 내가 병신이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너무 오늘 세게 하는데 변하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을 막 비판하다가 이쪽을 딱 쳐다보면 옛날엔 그래도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낫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 양쪽을 이렇게 같이 보게 돼요. 그 정도로 지금 이번 사실 저는 검찰 인사에 정말 거의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대통령께서 과거에 이런 것 때문에 비분관계 하셔가지고 이제 정권을 들이받고 나오신 분인데 그 말씀을 안 들으려면 네. 새로 보직을 받은 검사분들이 수사를 잘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분들 수사하는 과정과 결과에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정말 많이 좌지우지되는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만약에 아니, 저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우리 제르가디스님이 그 목사 호손이라고 뭐 최 목사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뭐 그 영상을 딱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 보기 힘들 내용들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게 김건희 여사가 처벌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 규정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근데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준 사람은 처벌되거든요. 그렇죠. 그 되게 재밌는 게 저 최 목사라는 사람이 갑자기 직무 짐승-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막 자기가 자기가 처벌될 것 같으니까. 서울에서는 걸릴 게 없어요. 네, 서울의 소리가 둘이 지금 양쪽이 또 그 어. 한복 입고 나온 사람하고 그렇지. 둘이 약간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처벌되지 않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 그게 굉장히 영상 자체가 불편했기 때문에 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원래 처음엔 이게 특검 대상도 아니었다고 민주당이 얘기할 때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아니었지. 한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쓱 이것도 이제 뭐 쓱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터는 거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대통령이 자기 와이프더라도 공정하구나. 그리고 정말 조사받는 그러니까 조사라고 해봐야 뭐 한번 들어가서 이거 방문 조사나 서면으로 하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고 그냥 좀 뭉개고 넘어가려고 하게 되면은 아마 대중들 반응이 굉장히 안 좋고 여당 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반발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형사처벌 될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형님 말대로 이제 앞으로 바뀐 수사팀이 어떻게 하는지 거기서 뭔가 뭉개기 작전으로 나가면 그러면은 굉장히 용산에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몇 생각이 달 안에 결론이 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총선 진 건데 총선 직후 요 몇 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당대회도 그럼요. 곧 할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임계점에 다다른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 또는 뭐 특검 성사 여부, 22대 국회가 열리고 원구성 올해 이제 하반기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죠.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일이 저희가 그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길 저는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바라고 정말 그 중앙지검장 오래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한 인선 진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인선한 거라면 정말 정무감각이 너무 후져 빠진 인선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랬으면 결과를 보여주시면 오해를 그래도 그때 내가 오해했지만 그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과정까지 좀 이상하다면은 이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제가 너무 형님이 좀 불편할 만한 얘기를 아니요, 제가 뭐 쏟아내가지고 그건 아니고 제가 뭐 내밀한 걸 잘 모르니까 네. 이렇게 맥 빠지는 반응밖에 못하는 건데 어쨌든 현상이 그렇다. 그렇죠. 이 새로 꾸려진 수사팀이 어떻게 수사하는 거를 이렇게 되면은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초미 이 눈썹이 이렇게 모아질 정도로 관심을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 이종섭 그때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를 임명했을 때 그때 네. 사실 최상병 이슈가 조금 사람들이 이제 기억에서 지워져 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하고 모든 사람들이 최상병 사건을 다시 인지하게 된 계기가 됐었잖아요. 이번 그 약간 검찰 인사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참.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면 정말 정무적 감각이 아주 떨어지는 인사 타이밍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이 아주 세세하게 보게 돼요. 그러면 그렇죠. 언론도 이 수사 과정을 맞아요. 눈썹에 불날 정도로 이렇게 막 해갖고 이제 보는 건데 그러면 또 쓸데없는 해석이 나올 수 있고 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면 이제 막 뭐 이런 거예요. 김 여사를 소환할 거냐? 소환을 하는데 포토라인에 서야 되느냐? 그렇지. 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냐? 뭐 여기서부터 뭐 있잖아, 뭐 그런 거. 뭐 진짜 생각만 해도 짜증 나네요 지금. 수사하는데 뭐 중간에 음식은 뭘 먹었느냐? 이제 뭐 그런 거 막 난리도 아니에요, 나왔잖아. 이제. 막 뭘 시켜주느냐? 뭐 누가 와서 뭐 영접을 했는데 막 이런 나 그거 너무 싫거든 그런 기사들. 근데 지금 이제 에이. 그게 그렇게 돼버려 가지고 거기다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시장이 거기다 쐐기를 박으셔가지고 이걸 판을 더 키워놔서 또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 그
겉으로는 막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번 매긴 거 아니냐. 누가? 홍준표 시장이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얘기가 황당했다고요. 상남자라는 얘기가. 뭐 아까랑 똑같네. 이재명이 이중 플레이 해가지고 했다. 근데 매긴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더 심각해. 매긴 게 그건 아니라는 뭐 게. 아무튼 형님 그런 말씀처럼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해석이. 그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되지. 괜히 저렇게 하셔가지고 윤 대통령 또 뭐 상남자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또 하남자라는 말이 있어요. 하남자 또 뭐예요? 상남자 얘기했으니까 이거 하남자를 만든 거다. 하남자를 만든 하남자다 이러고 이제 논평을 썼더라고. 하남자란 말이 있어. 그건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 같아. 하여튼 제가 오늘 어제 오늘은 계속 이 기사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씁쓸해서 오픈 사전엔 있네 하남자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형님 뭐 이제 천목회요. 예. 네, 천목회도 지금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런 분위기까지 막 오고 하니까 좀 여기는 밤새고 하더라고요. 하죠. 예, 밤새고 하면서 이번에 그 얘기 나온 것들이 전 되게 와닿던데. 참 이거를 당선자들도 이제 좀 하고 당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 바깥은 아닙니다. 원외라고 해서 당 주류에서 이런 모습을 안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도 뭐 오늘 또 지도부의 일원이 또 말석에서 또 사과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관용이가 우리 곽관용 위원장도 이 천목회 멤버잖아요. 그래서 제가 밤새야 된다고 이제 하더라고. 근데 이번에 이제 나온 그 총선과 관련해서는 뭐 보니까 이태원 참사에 미친 공간부재의 정치, 연판장 사태에서 드러난 분열의 정치, 그렇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확인된 아집의 정치, 입틀막으로 상징되는 불통의 정치,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같은 회피의 정치, 이걸 총선 참패 원인으로 꼽았더라고요. 거의 대통령실 얘기인 것 같아. 그렇죠. 결론적으로. 예, 그렇죠. 근데 이런 지금 목소리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제 그런 형님 말씀처럼 물론 이 천목회가 무슨 한동훈 위원장을 민다 이거는 모르겠지만 형님 말씀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나올 수 있는 명분이 가만히 있는데 계속 지금 쌓여 나가는 구조인 것 같아. 지금 이 검찰 인사도 그렇고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진짜 지금 이제 그 전당대회 얘기할 건데. 아무튼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면 무엇보다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좀 진짜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변할 때가 지났죠. 지났지. 지나긴 지났는데 이게 참 그 깝깝합니다 진짜. 가장 안 좋은 거는 저희가 여당이고 또 대통령실이 있는데 디커플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걱정 많이 된다니까. 걱정이 많이 돼요. 지금 보면. 그럼 최악입니다.